비나, 네. 많은 작업 대출이 있잖아. 이 중에 너의 가장 주특기는 뭐였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수법은 이제 무직자를 직장인 대출 받게끔 하는 수법이었어요.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네. 그 수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밝혀줘봐. 일단은 무직자가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면은 결국에 4대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무직자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요. 일정의 서류비를 준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18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업체에 돈을 준 다음에 명의자 정보를 넘기고, 그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 취업. 네, 서류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햇살론이나 아니면 직장인 대출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군 미필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을 수 있고. 국민 비리? 네. 엄청 많이 나오네. 네,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군필 남자들은 3,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네. 네, 맞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래서 바로 내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 소요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 1, 2일 뭐 2, 3일이 아니고 몇 달 아니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3개월이 필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녔을 때 4대 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면은 입사일부터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입사는 이때 했는데 이제 4대 보험 가입을 늦게 하는 것처럼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서 3개월 납부를 하는 거죠. 4대 보험을. 아, 그러니까 입사일을 속이는 거구나. 네, 입사일을 속이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 3개월 다닌 것처럼 서류 조작까지 싹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네. 입사일을 조작을 해서 밀린 3개월치를 한 번에 4대 보험을 내는 것처럼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것처럼, 통장에 찍힌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급여는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또 서류 조작을 해요. 그럼 그 서류 조작을 하면 네, 급여 내역이 없는데도 그게 돼? 그렇죠. 급여 내역이 없어도 일단 직장에서 실제로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 때문에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죠. 이거 몰랐던 세상이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 이거는 꽤 금액이 큰 거 같은데 신청인과 업자가 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눠 이건? 평균적으로 6대 4로 나눕니다. 업자가 4를 가져가고 명의자는 6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흉악한 업자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네, 와, 근데 금액이 천 단위, 몇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꽤 크겠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천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작업대출 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의자가 가져가는 돈은 1,800만 원인 거죠. 그 서류 막 이 위조하는 서류 있잖아. 네, 이런 거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안 돼? 그거는 결국엔 다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네, 포토샵으로 이제 진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또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납부를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은 3개월치 납부 내역을 뗄 수가 있어요. 그거 떼고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나옵니다. 야, 포토샵만 잘하면 마음 먹으면 누구나 돈을 벌겠네 이거. 이게 포토샵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쪽 일을 알면서 포토샵을 잘하면은 무조건 악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게 먹힌다고? 네. 와. 그럼 직장명이랑 직장 주소, 네. 전화번호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업장이 있어요. 그 업장의 직장 가입자로 넣는 거예요. 아, 이 대출 업자들이 네.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 있다. 네. 그럼 거기에 전화번호 주고 그 업체 전화번호를 주는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확인 전화 오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기서 받아주는 네, 거고.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따로 안 줘도 돼?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서류비라는 명목으로 응.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아, 그거는 이 대출 업자들이 주는 거야? 명의자들한테 받아서 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명의자는 네. 6이 아니네 결국엔. 네. 6이 아닌 거죠. 그런 세상이구나. 나 이건 몰랐는데. 와, 이게 먹힌다고? 그러면 빈이는 한 대출 건에 네. 가장 큰 금액이 얼마야? 이게 한 대출 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을 한 곳에서 왕창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조금씩 세분화해서 받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한 명을 상대로 직장인 대출을 받았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명의자로 네. 뭐 뽑을 수 있는 걸 다 끌어 모아서 뽑았어. 네. 이 제일 큰 금액은 얼마야? 제일 큰 금액은 오래 걸리더라도 제일 큰 금액을 뽑고 싶다 그러면 뭐 많게는 진짜 1억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고요.
평균적으로 5, 6천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최대한 많이 뽑았을 때 느낌이에요.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랬잖아. 네. 그거 올해 기준은 얼마야? 올해 기준은 기본 6개월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그럼 그 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고 갚아요? 기본적으로 안 갚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명의자들이 오면은 물어봐요. 이 돈 갚으실 수 있겠냐? 그러면은 열의 여덟은 갚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태까지 지내면서 그 대출 금액을 갚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체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연체 신용불량자가 됐어. 네, 그럼 개인 파산 신청이야? 회생하고? 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지경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젊은 나이의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갚는 것 자체가 자기 돈을 준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 갚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가 이제 회생이라 그랬잖아. 네, 파산 신청하고 회생을 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이 회생을 하고 나서 네. 이걸 이용해서 또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문의가 많이 오고, 문의가 많다고? 네,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재탕을 또 해? 네, 대출을 받게 하는 거죠. 다시 또 서류 조작을 해서. 회생 이후에도 또 맘만 먹으면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셈이죠. 맷돌 손잡이 어디 갔냐? 예? 어이가 없네.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야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유빈아, 네, 자기 신용을 날리면서까지 네, 이 작업 대출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네, 분명히 네. 나라가 힘들수록 그게 많아. 그럼 그분들에게 경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 있어? 직장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대출금 상환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안 좋게 되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직장인 작업 대출은 절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경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추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십시오.